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이범규입니다. 모자를 쓰면은 뭐 젊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 모자는 페루 여행 갔을 때 그 페루에서 5,000원 주고 샀습니다. 괜찮죠? 네, 화면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은 A380이라고 하는 항공기인데요. 이 항공기는 항공기 중에서 가장 큰 항공기입니다. 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은 한 5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아시아나가 이 큰 비행기를 6대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운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나에서 무슨 여행 상품을 내놨는가 하면은 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출항을 해가지고 제주도를 거쳐서 포항 거쳐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가는 2시간 코스의 여행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이 여행 상품을 출시하자마자 곧바로 이게 완전히 이게 다 예약이 찼어요. 근데 사실 뭐 여행사로서도 아시아나에서도 이걸 놀릴 수 없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맨날 방에 있다가 답답하니까 또 이거 타고 싶고 그래서 비행기를 운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비행기가 뭐 몇 대도 안 되는데 뭐 지구 온난화까지 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뜨는가 하면은 2019년에 지구의 인구가 76억입니다. 그런데 50억이 비행기를 탔어요. 물론 이제 한 사람이 몇 번씩 타겠죠. 50억이 타면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뜨고 내렸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생기고 온난화 때문에 생태계 파손되고 생태계 파손되면은 코로나가 인간한테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기업에는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여행이라 그러지만 이게 여행이 되겠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이게 안에 10줄이 돼 있거든요. 10줄이 돼 있어가지고 창밖을 통해서 이제 그 관광을 할 텐데 창밖에 보는 것은 10줄 중에 2줄만 창밖을 내다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창밖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비행기 안에만 구경해요. 이게 무슨 관광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걸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들은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이걸 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강의 순서는 네 번째인데 전번에 두 번의 강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구의 경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경고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두 번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번 시간에 했던 게 뭐였는가 하면요. 전번 시간에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종의 기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생물은 한 조상에서 출발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형제예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죄책감 없이 동물과 식물을 함부로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면은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6일 전에 답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어디 갔는가 하면은 그 천리포 수목원, 태안반도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에 갔었는데, 천리포 수목원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한 18만 평 정도 되는데,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기화해가지고 민재갈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민재갈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아주 아름다운 수목원을 만들었는데, 이 수목원을 만든 목적이 뭔가 하면요, 식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보다가도 나무를 더 귀중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문을 개방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자꾸 나무를 꼭 하니까 오지 마라. 이거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생물들이 휴식을 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지 마라. 이건 뭐예요? 이거는 사람보다 생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게 해주는 그런 이제 수목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한 7, 80km 내려오면 서천이라는 데가 있는데, 서천에 가면요, 서천 국립생태원이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 생태원에서는 의미 있게 봤던 게 뭔가 하면, 처음 딱 들어갈 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로드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 생태원도 식물과 동물의 생태를 그대로 보존해야 인간에게도 행복이 올 수 있다는 목적으로 이걸 지었거든요. 근데 처음 들어갈 때 뭐가 나오는가 하면 로드킬이 나와요. 원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들의 길은 영원한 희망을 주지만은 우리 자본주의에서 길은 파괴, 폐허를 갖다 줍니다. 근데 특히 생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원래 이 길에는 산이 있어서 야생동물이 뛰놀아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이 길을 만들면서 이 동물들이 이 밖으로 나와요. 길에 나와서 항상 차에 치여서 죽습니다. 그 생태원, 서천 국립생태원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4분마다 야생동물이 한 마리씩 로드킬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방지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길 양쪽으로 가드레일을 만들어서 야생동물이 못 들어오게 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속도를 높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을 함부로 죽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함부로 죽이면은 바이러스가 인간 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 자본주의는 소비를 항상 시켜야 돼요. 소비를 항상 시켜야 되는데, 그 소비를 너무 심하게 하면은 생태계가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인간에게 소비를 시키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온난화, 자연재해, 환경오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자본주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자본주의 성격은 요거는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사회를 모던과 포스트 모던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시점은 언젠가면요, 1968년을 기준점으로 삼아요. 그래서 1968년 이전에를 모던 시대라 그러고 1968년 이후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2020년이긴 하지만은 아직도 근본은 모던 시대예요. 그래서 모던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자본주의 성격을 나타내는 모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요,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해요. 보편적인 진리 추구라는 게 뭔가 하면은, 근검, 절약, 저축. 이거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 근검, 절약, 저축을 아주 존중하고, 그 다음에 근검, 절약, 저축해서 돈이 많이 쌓였습니다. 쌓이면은 공장을 지어요.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지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요. 부강하게 만드는데, 문제는 공장을 짓고 부강하게 만들려 그러면은
자연을 훼손해야 됩니다. 환경 파괴를 해야 돼요. 환경 파괴를 해야 공장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고 그러면 길을 닦아야 됩니다. 이것도 환경 파괴예요. 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힘이고 국력이거든요. 힘이고 국력인데 이 힘과 국력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생산 단가가 낮아야 됩니다. 생산 단가가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를 짓게 되면은 전기 단가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싸게 물건을 만들고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해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 기업가입니다. 기업가가 공장을 짓도록 막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모든 시대의 윤리관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던 되면 이게 다 부정돼요. 포스트 모던은 말씀드리려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68 혁명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모던 시대에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중요시하게 취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원래 이제 자본주의를 어떤 사람은 뭐라는가 하면 자전거 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전거 타는 거 보면요. 자전거 탈 때 자전거 가만히 서 있으면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공급 과잉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하지 않으면은 기업체는 무너지고 기업체가 무너지면 자본주의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현재 사회는요 공급 과잉의 상태예요. 근데 공급 과잉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에 이제 서울은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안 돼요. 근데 포항은요 주택 보급률이 초과합니다. 7% 정도 초과요. 경주는 주택이 25% 초과입니다. 초과인데도 집주만 안 되잖아요. 집주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이나 경주는 계속 아파트를 지어요. 왜요? 이거 안 지으면은 건축회사가 망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초과되더라도 회사는 계속 운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계속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보면 이게 25%가 초과인데도 불구하고 경주 센트럴 브리지오 또 분양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공급이 초과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제 공장에 과잉 생산했어요. 과잉 생산을 했는데, 너무 많이 생산하니까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게 되면은 공장을 폐쇄하죠. 또 팔아먹을 데 없으니까. 그러면은 실업자가 증가돼요. 실업자가 증가되면은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으니까 또 공장 또 문 닫아야 돼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게 언젠가 하면요. 1929년도의 대공황입니다. 원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급 초과에 의해서도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1997년에 외환 위기가 있었어요. 이것도 경제 위기죠. 이거는 외환 위기입니다. 이건 공급 초과가 아니에요. 공급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외환 위기는 달러만 구하면 위기가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외환 위기를 1년 내지 2년 만에 딱 끝냈죠. 왜요? 달러 무역을 해가지고 달러 들었으니까 금방 해결됩니다. 또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 그러죠. 그때는 금융 위기입니다. 이 금융 위기라는 뭔가 하면 은행에 돈이 부족해요. 그럼 은행에 돈만 꼽아주면 돼요. 이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공급 초과의 경우는 틀려요. 공급 초과의 경우는 이 자본주의 하에서는 공급 초과 되더라도 계속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1929년에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언제 끝나는가 하면요. 2차 세계대전이 되어서야 끝나요.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공장이 파괴되잖아요. 공장이 파괴되면서
생산 과잉이 스톱된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대전 후라야 과잉 문제, 공장 과잉 생산 문제가 해결돼서 그때부터 다시 경제가 부흥하게 되는 거죠. 또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석유도 똑같습니다. 석유도요. 1970년대에 이게 석유 쇼크가 있었죠. 1980년대 딱 되면요, 석유값이 폭락합니다. 그 폭락한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요, 노르웨이하고 멕시코에서 석유가 대량으로 석유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석유 과잉 공급 과잉이죠. 이 공급 과잉을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2000년 초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이라크 전쟁, 걸프만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때 초과 공급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석유가 가격이 팍 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는 쉽게 해결되지만은 공급 초과 문제는요, 절대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급이 초과돼도 계속 뭐 해야 돼요? 계속 생산해야 돼요. 생산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은 누군가 소비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소비시켜요? 일반 국민들한테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공급 초과 문제에서 대공황, 그다음 뭐 금융위기, 모든 위기가 일어난 원인, 가장 근본 원인은 빈부격차입니다. 근데 언제 그러면 대공황이나 경제 위기가 일어나는가 하는 건데, 빈부격차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갈 때, 그때 경제 위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은 물건 사는 거, 뭐 식료품 사는 거, 석유를 사는 거, 물건 사는 거, 그거는 그렇게 많이 안 사요. 안 사고 뭘 사는가 하면 강남 가가지고 비싼 아파트 사고, 그 다음에 증권 사고, 뭐 이런 거 사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를 못 시켜줍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돈이 없어요. 살 돈이 없으니까 공급 초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야, 돈이 없지? 돈이 없으면은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든 이 일반 국민들이 소비를 하도록 해줘야 돼요. 소비를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내줍니다. 드디어 빚을 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은 전부 다 전 세계가 빚덩이입니다. 그 빚덩이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전부 공급 초과거든요. 공급 초과인데 이걸 소비시키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네.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전부 다 빚을 내준 거예요. 빚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빚이 얼마인가, 국가 부채가 230%예요. 이탈리아 뭐 160%. 우리는 지금 한 45% 가까이 돼요. 우리는 그래 조금 건전한데 또 가계빚이 많아요. 이거 국가빚이고 가계빚이 한 100% 정도 돼요. 100% 정도 되니까 이제 왜 이렇게 가계빚이 많은가 하면은 이게 돈을 빌려서 써라 이거요. 써라.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이런 좋은 아파트, 큰 아파트를 샀어요. 큰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큰 아파트에 가구를 다 치워내야 돼요. 소비하잖아요. 그죠? 원래 이 큰 아파트, 이 아파트는 아마 한 80평 정도 돼, 타워필리스 아파트인데요. 80평 정도 되는데, 이 8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식구가 몇 명 살 것 같아요? 2명밖에 안 살아요. 2명밖에 안 살아. 이건 가소비죠. 자본주의 하에서는요, 무조건 가소비를 시켜요. 그 다음에 가구 다 들렸죠? 들고 난 뒤에 또 뭘 넣어야 돼요? 이런 가구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구두도 엄청나게 많이 사요. 이거는 어느 집에도 구두가 한두 켤레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촌놈이다 보니까 구두 한 켤레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구두 하나 가지고 강의할 때도 그 구두 신고, 산에 갈 때도 그 구두 신고, 결혼식 갈 때도 그 구두 신고, 그런 구두 사요. 그렇게 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안 만들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구두는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계절마다 구두가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옷 색깔에 따라서 구두의 색깔도 정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가방, 구두 이게 세트로 이렇게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두가 한두 켤레, 10켤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면 이렇게 구두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가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쓸데없는 구두를 왕창 사도록 만들어요. 왜요? 이거 유행, 이제 기업가는 또 유행이란 걸 일부러 만들어야 이 유행에 따라서 구두 모양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구두를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두를 딱 신으려고 하면 뭘 신을까 잘 몰라. 그죠? 이거 왜 그래요? 자본주의 하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무조건 소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소비시켰어요? 유행에서. 그 다음에 이런 걸 사면은 사회에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요. 이제 친구가 오면은 구두 이게 구경시켜주면 그 친구가 야, 너 멋있게 사네. 이렇게 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쓸데없는 구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구두만 그런 게 아니고 옷도 그래요. 옷도 그 타워 페리스 같은 데 가는 옷장도 부인 옷장, 한 사람일 텐데 부인 옷장도 멋있게 옷장 만들어 놓고 얘는 옷이 가득해. 서민들은 뭐 이렇게 이것도 서민의 옷장이요. 여기 옷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데 실상 입으려고 하면은 입을 옷이 없어요. 왜요? 왜? 이 기업가가 유행을 창조해서 유행에 맞도록 옷을 자꾸만 만들어서 사게 만들었잖아요. 지금 유행이 바뀌었어요. 바뀌면은 이 옷을 못 입게 되거든요. 옷을 하여튼 이렇게 사람들은 옷장에 옷을 가득히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가소비죠, 전부 다. 근데 이게 유행도요. 이게 잠바도 그렇습니다. 2014년에는 이런 유행의 잠바를 만들고 2010년 이렇게 2년마다 바뀌어요. 2017년에 롱패딩이 나왔어요. 이 롱패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유행인데 사실 좀 보기 싫더라고요. 이게 가격도 비싼 거는 엄청나게 비싸요. 이렇게 자본가는 기업가는 유행을 자꾸만 만들어서 소비시키도록 해요. 가소비하도록 해야 돼요. 왜요? 기업가,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게 현재 과잉 생산이에요. 이 과잉 생산을 소비시키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망해요. 어떻게 하든 소비시켜야 돼. 어떻게 하든. 그래서 유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비시키는 겁니다. 자동차도 그래요. 자동차도 유행을 타. 예를 들면은 요새는 SUV 시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언제부터인지 몰라. SUV 시대라 그래가지고 요새는 SUV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 펠리세이드라는 SUV는요, 2톤, 2,000km. 2,000km인데 여기 사람 70km 되는 사람 끌고 다니려고 2,000km 된 차가 움직여야 돼. 이게 얼마나 낭비예요. 근데 그 다음에 SUV 요거 유행 딱 지나고 나면 이거 못 쓰게 만들어.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세단차. 이렇게 자꾸 유행을 바꿔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자꾸만 소비시키기 위해서. 가소비시키기 위해서. 이 가소비시키지 않으면은 자본주의 사회가 망해버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공급 과잉인 걸 자꾸만 소비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다 소비 못 시켜요. 보시면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물건도 생산해서 소비시키도록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뭔가 하면 원주에 가면 출렁다리라는 게 있어요. 이 출렁다리가 있는데 이 출렁다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사람이 이동하는 다리가 아닙니다. 다리가 아니고 오로지 사람들이 여기 출렁다리에 와서 걸어가면서 출렁출렁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이 다리를 만든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였죠. 돈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여기 산에다가 야생동물이 뛰놀아야 될 산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자연 파괴죠. 자연 파괴이면서도 이걸 만들어요. 왜요? 이런 거, 쇠 같은 거, 이거 과잉 생산됐거든요. 이거 소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소비시키려고 그러면은 꼭 필요한 데만 소비시키면요, 다 소비 못 해요. 필요 없는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소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네. 또 하나는 이제
물산업인데요. 사실 이 물산업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르긴 하지만은 제가 느끼기에는요, 수돗물을 잘 정화한다면은 수돗물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일본, 이제 유럽 같은 데는 이게, 생수를, 그냥 물을 못 마십니다. 뭐 항상 물을 사서 마셔야 돼요.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는 대체로 생수 사 먹어 마셔야 돼요. 그냥 수돗물 못 마십니다. 근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부터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 생수가 등장해요. 이 생수가 등장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 생수는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본주의에서는 쓸데없는 걸 만들어야 돼요. 쓸데없는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소비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수병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공해가 발생돼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됩니까? 그런데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이걸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일본 버블 경제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거 좀 상세히 말씀드리는데, 버블 경제에 끝나고 난 뒤에 일본이 내수 경기를 부양을 해요. 내수 경기 부양하는데 그것도 막 다리를 우리 일본에 배 타고 여행 갈 때 보면 일본 내해 저 배로 타고 딱 지나가면 긴 다리가 4개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는요, 차도 거의 안 다녀. 사람도 거의 안 다녀. 근데 돈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써도 써야 되고, 이게 과잉됐으니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다리도 막 만들어요. 그래, 이제 아까 아시아나의 A380 비행기 타고 여행한다 그랬는데요. 이 야가 누군가 하면 스웨덴의 툰베리라는 그 환경 운동가 지금 한 18살 됐겠네. 그 당시에 2년 전에 16살쯤에 이 트럼프죠. 트럼프 오늘 뭐 대통령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파리 와서 파리 협약에서 탈퇴합니다. 그리고 환경에 관련돼서 탈퇴해 버려요. 탈퇴하니까 야가 째려보면서 얘기 뭐라 해요. 뭐라 하는데, 야가 또 유엔에 가서 연설까지 하는데 뭐라고 연설을 하는가 하면은, 현재 환경이라는 것은 기성세대 것이 아니다. 앞으로의 환경은 우리 세대 것인데 왜 당신들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할 환경을 왜 그렇게 더럽히는가? 박등하라.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비행기 안 타기 운동을 펼쳐요. 이거는 스웨덴뿐만 아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 더 심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고, KTX 철도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철도를 이용할 때는 8시간 걸려요. 근데 비행기 이용하면은 1시간이면 갑니다. 비용도 비행기가 더 싸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요, 비행기 안 타기 운동 하는 겁니다. 안 타고 철도 이용하자는 거예요. 왜요? 이 비행기가 자연을 파괴하는 주범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해외여행 갔다 오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요? 비행기 타야지잖아, 그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환경 오염시키고, 또 그 나라 가가지고 물건 막 사고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여행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요, 소비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운동을 펼쳐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요, 워낙 과잉생산이 많으니까 다 못 팔아. 못 팔으니까 어떻게 파는가 하면은 인간을요, 소비 기계로 만들어요. 소비 기계. 그 소비 기계를 어떻게 만든지 아십니까? 그거 재밌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제학의 변칙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건의 가치, 처음에 노동 가치들이 나와. 이게 뭔가 하면, 물건의 가치는 뭘로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인데, 처음에 나온 게요, 아담 스미스와 칼 마르크스에 의하면은 물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거 만드는데 노동이 얼마나 들어갔는가에서 결정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거 94억짜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있느냐, 물이 더 가치가 있느냐 하는 건데, 요거는 만들 때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가야 이렇게 만들어요. 물은요, 그냥 떠오면 돼요. 어떻게 더 노동이 많이 들었어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노동이 많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노동 가치설입니다. 근데 시대가 좀 바뀌어요. 좀 지나면은 수요 가치설이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사막입니다. 사막에 갔는데, 사막 중간에 딱 갇혔어요. 갇혔는데 물이 있고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때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다이아몬드가 중요합니까? 아니죠. 사막에서는 물이 더 중요해요. 물이요? 요때는 물이 더 중요한데, 요걸 수요가치설 혹은 사용가치설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받치네요. 그런데 요새는 요거 두 개를 뛰어넘어요. 뛰어넘어서 기호가치설을 주장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기호가치설의 시대예요. 이게 의미가 뭐냐 하는 건데, 이 기호가 우리 뭐 좋아할 때도 기호 그러는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무슨 기호, 나타내는 기호, 이걸 이미지라고 합니다. 이미지 가치설이에요. 사람은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거요. 이미지 가치설이라는 게 이미지를 소비한다는 뜻인데,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요 가방 보이시죠? 요 가방이 에르메스 가방이요. 우리는 루이비통 가방이 제일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에르메스 가방이요. 요 에르메스 가방은 얼마짜리 가방을 갖다 놔는 가면 1억 3,500만 원짜리 가방이요. 1억 3,500만 원. 1억 3,500만 원 가방인데 요거는요, 사용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사용 가치 없어요. 왜요? 여기 이제 이거 대신에 짝퉁 30만 원 주고 짝퉁 하나 만들었어요. 짝퉁 하나 만들면은 똑같은 가방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화장품 넣고 뭐 돈 넣고 지갑 넣고 다 넣는 거 똑같아요. 똑같은데 비가 와요. 이제 진품 들고 간 사람, 짝퉁 들고 간 사람이 있고 진품 들고 간 사람이 있는데 비가 온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은 진품 들고 간 사람은 이거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옷에다 감춰. 옷에. 얼마나 불편해 이게. 근데 짝퉁 들고 간 사람은 비 안 맞으려고 이 가방을 머리 위에 써요. 비 안 맞으려고. 사용 가치는 어느 게 사용 가치가 더 높아요. 짝퉁이 사용 가치가 더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짝퉁을 사용 안 하고 진품 요거 1억 3,500만 원짜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왜요? 요거 사용하면은 사람의 이미지가 바뀌어요. 어떤 이미지로 바뀌는가 하면은 1억 3,500만 원짜리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30만 원짜리 짝퉁 들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요? 30만 원짜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새는요, 명품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벤츠란 차입니다. 벤츠란 차가 있고 만약에 티쿠란 차가 있으면은 내가 벤츠를 몰고 가면은 내 이미지는 벤츠 이미지입니다. 티쿠를 몰고 가면은 내 이미지는 티쿠 이미지요. 그러니까 내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은 여기 에르메스 1억 3,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그 다음에 벤츠 차를 타고 가면은 기가 막힌 이미지가 형성돼요. 이건 원래 생산재와 소비재가 따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생산재 이꼴 소비재가 돼요. 왜 그러냐? 이게 만약에 내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벤츠 차를 타고 탁 나타나. 그러면 돈 많은 처녀들이 저 사람 벤츠 타고 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결혼하기 쉽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이 봤어요.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결혼할 때는 멋있는 차나 빌린 집에서 타고 다녀. 그러면은 여자들이 그거 보고 결혼해요. 그게 이미지 시대입니다. 이미지 시대. 그러니까 요새는 전부 다 이미지 시대인데 요것은요, 소비재요. 소비재인데 내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사용하면 이게 소비재가 아니고 생산재요. 왜요? 내가 이 차를 몰고 나가면은 돈 많은 아가씨가 내 옆에 딱 타서 결혼하잖아. 그럼 돈이 내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소비재가 아니고 생산재지. 이 가방도 똑같아요.
가방도 소비재로 보지만은 이 소비재가 생산재가 돼. 왜요? 내가 이 가방을 들고 사기를 치고 싶어. 내 돈 많은 걸 나타내지 않은 거예요. 사기를 쳐가지고 사기를 쳤어. 그럼 이거 뭐예요? 이거 생산재요. 그러니까 이미지 소비, 우리 지금은 전부 다 기업가들이요, 이미지 소비를 시켜요. 왜요? 이게 공장에서 워낙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다 안 되거든. 소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가지고,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자꾸 사게끔 만들어요. 사게끔 만드는데 이게 이제 소비는 소비하려고 산 게 아니고 보통은 생산재로 써요, 이걸. 생산재. 뭐 하는데? 남 사기치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소비는요, 어떤 의미로서는 사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타워팰리스의 이게 그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산다 그러면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요새 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간 존재 증명이 많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은 중세 시대에는 인간 존재를 어떻게 증명했는가 하면은 나는 신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8세기 딱 되면요, 데카르트가 나와요. 데카르트가 나와가지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요. 근데 지금은 아니요. 지금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 나는 이미지를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타워팰리스에 산다. 원래 이게 타워팰리스 강남에 있잖아요. 예, 강남에 있습니다. 근데 보통 니 어디 살아 할 때 강남 사는데요. 그러면 쳐다봐요. 왜 그런가 하면요.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떤 곳인가 하면은 이게 이제 부부가 사는데 부부가 대학 교수고 여자가 대학 교수고 남편은 의사예요. 그 정도 수준은 강남에서 서민축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산다 그러면은요. 벌써 쳐다봐요. 아, 대단하네. 그리고 타워팰리스에 산다 그러면 대단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명품, 차도 멋있는 차 타고 다니고, 뭐 이게 루이비통은 보통이니까 이건 아니고, 이건 에르메스 같은 가방 들고 다니면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존재 증명입니다. 근데 옛날 같으면요, 나는 교수야, 검사야, 판사야, 이거 지금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안 통하고 나는 뭐를 소비한다. 나는 내 이미지는 이미지 소비죠, 그죠? 이미지 소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요. 이게 누가 만들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가 만드는 거예요. 자본가가 만들어서 폼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야 소비가 되거든. 또 하나는 이제, 요새 이제 이렇게 이 방송국에 이런 사람들 자꾸 보잖아요. 자꾸 보니까, 이게 엘리트들은 용모가 이런 모양이구나. 아주 멋있어야만 이게 엘리트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요거는 이제 모던 시대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중앙방송국은 그런 일이 없는데 지방방송국에서는요. 이게 아나운서들은 돈 안 주고도 아나운서 할래? 그러면 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방송국의 이 아나운서들은 월급 얼마 안 주고 그냥 임시직으로 써요. 그 모양하고 실제랑 틀립니다. 틀려. 근데 어쨌든 이 TV를 보는 사람들은 이 모양을 보고 야, 나도 얼굴 성형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모던 시대고 지금은 퍼스트 모던인데 이거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는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진시대라고. 이건 나중에 68명 할 때 포스트 모던 그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자세히 얘기하고 지금은 모던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을 전부 성형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도 이미지 시대, 이미지. 예. 볼까요? 원래는 이제 심라시형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 플라톤 동물의 우화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 설명하면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이제 유튜브 생방송 할 때는 어려운 거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생략할게요. 뭐하고? 인간. 이제 자본주의가 또 뭘 만드는가 하면 인간의 모든 부분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몸을 뜯어먹고 생존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은 다른 사람을 생존하게 하는 도구이면서 내 스스로도 몸으로 가서 살아. 그래서 내 몸은 소비재이면서도 생산재예요. 소비재이면서 생산재를 하려고 그러면 성형을 해야 됩니다. 성형해야 되는데 이 성형은 내 이미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미지를 바꾸는데 이미지를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형 많아요. 성형외과, 뭐 그랜드 성형, 뭐 이게는 이제 강남구에 있는 논현동에 있는 그 사진 찍은 거요. 그런데 서울문화아카데미의 김경태 회장님이 저보고 뭐라 그런가 하면 서울 사람들은 반은 사기로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린가 의아했는데 보니까 서울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강남에서 행하는 일들, 그거는 주로 성형 계통, 그다음에 술 마시고 노는 거, 그다음 이제 안과 백내장 수술하는 게 있잖아요. 노안 수술하는 거예요. 노안 수술하는 것도 그게 원래 노안 수술하면은 그게 1,000만 원, 900에서 1,000만 원 들어가요. 1,000만 원 들어가는데 포항은 500만이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노안 수술로 약간 사기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성형외과에서 하는 게 전부 다 내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데 이 이미지는 생산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일종의 사기성입니다. 사기성이 조금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좀 가한데 사실은 이제 좀 설명을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여 먹기 위한 이미지겠습니다. 근데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은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대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기를 먹고 사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를 가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내 몸을 이미지를 개선하게 합니다. 근데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잘 모르시죠? 이 사람이 이렇게 수술했어요. 수술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이렇게 바뀌었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김혜수인데 원래 이런 얼굴이었어요. 원래 이게 유튜브 생방송 할 때 이런 방송 나와도 될지 모르겠네.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런 얼굴 가지고 영화 배우하기 좀 힘들지. 힘드니까 이제 이렇게 은폐를 해요. 은폐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시뮬레이션,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 그래요. 이건 원래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 장 보들리아르요. 보들리아르의 소비사회에서 시뮬라크가 나와. 그래서 여기에 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마지막에 하이퍼 리얼리티, 이게 시뮬라크 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가짜죠. 이거 가짜요. 가짜인데도 실제보다도 더 실제적이에요. 이게. 사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유경수 여사의 경우, 유경수 여사는 나라의 국부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근데 실제는요, 실제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다 감춰. 다 없애버리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을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온 국민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만듭니다. 이걸 가지고 이거는 실제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실제적이 되는데 이걸 하이퍼 리얼리티라 그래요. 요게 시뮬라크라 그럽니다. 요게 현재 세계는 이런 세계예요. 이런 세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계가 되도록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전부 다 사람들은 성형을 해야 돼요. 자꾸 성형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본주의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차 산업은 농업, 2차 산업은 제조, 3차 산업은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은 돈이 안 되게요. 앞으로 서비스업으로 다 나가겠지만
서비스비 돈이 안 드는데 오직 돈 드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변호사, 이거 서비스비죠. 그 다음에 의사 서비스요. 의사가 돈이 돼요. 근데 의사는 어떤 생각할까요? 의사는 모든 사람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이 환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제 생각은 모든 사람이 환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는 뭐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 물론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제 생각에. 근데 넘어갔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의사들은요, 모든 사람을 환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뭐 요새도 뭐 이게 기준을 낮춰버리면 돼요. 뭐 당뇨병 기준 낮추고, 고혈압 기준 낮추고, 뭐 고지혈증 기준 낮추고, 그러면 다 환자 되는데, 그건 너무 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방의학을 동원해요. 예방의학을 동원해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은, 당신은 유전학적으로 10년 뒤에는 위암에 걸릴 확률이 20%입니다. 60세가 되면 30%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무조건 병 한 번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알려줘. 미리 알려주면 뭐예요, 그게? 미리 알려주면은 그때부터가 벌써 환자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돼가지고, 맞춤 치료, 맞춤 예방, 맞춤 예방, 뭐, 이렇게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방의학이 앞으로 뜰 거예요. 왜요? 모든 국민들을 다 환자로 만들 수 있거든요. 환자로 만들어야 소비를 많이 해요. 자본주의를 계속 소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환자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직종 중에 최고 직종은 지금도 의사가 제일 좋지만 앞으로 의사가 더 좋은 직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 전부 다 이미지 선전을 해요. 이미지 선전. 자, 이런 차 타면은 기가 막히게 멋있다는 걸 다 보여줘. 예, 보여줍니다. 또 이거 원래 뭐라고 아십니까? 이런 명차, 그러니까 명품을 사는 것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산다는 겁니다. 명예. 이런 차를 사는 사람은 명예가 그냥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에르페스 끼고 다니는 여자는 명예는 그냥 자동적으로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이걸 자본가, 기업가는 자꾸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것도 있어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과학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과학이니까 지금 있던 침대 다 버려버리고 이미지 시대, 과학적인 침대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뭐 주방은 디자인이라고 부른다. 이 좀 이미지요, 이게. 주방이 무슨 디자인이요. 밥하고 빨래하고 하면 되는데, 디자인이라고 그러면, 그래, 디자인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소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명품 구면요, 실용성하고 전혀 관계없고, 명예하고만 관계돼요. 벌써 50분이 되는데, 이거 할까요? 이거 좀 이해할게요. 이건 좀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거이긴 합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상 세계에 살아요. 실제 세계 안에서 이미지 세계에 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대를 비교하면 좀 그렇고, 중세 시대는 종교 시대입니다. 종교 시대. 모든 것은 신만 믿으면 돼요. 모든 거의 결정은 신이 다 결정해줘요. 신이 다 결정해주고, 또 중세 르네상스 이전에 면죄부라는 게 있었어요. 면죄부라는 게 있는데, 면죄부라는 게 뭔가 하면, 면죄부를 사면은 내 죽은 부모님이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서 바로 천당으로 옮겨져요. 이 면죄부입니다. 면죄부.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은 다 그렇다고 믿었어요. 이게 무슨 세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미지 세계, 사기의 세계, 이미지 세계. 실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건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았어요. 다 알았기 때문에 이미지에 의해서 그렇게 믿고 돈을 막 내는 거예요. 막 내면은 그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은 그 돈을 가지고 호화롭게 쓰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알아, 가짜인 줄.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천당과 극락 이런 걸 만들어요. 천당, 극락, 불교는 극락이고 기독교는 천당이고 영생이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돈을 11조를 제대로 내면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게 이게 한다면 11조를 제대로 내야 11조는 원래 하나님 돈인데 하나님 돈을 제대로 내야 영생을 할 수 있다. 일부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만약에 그걸 믿고 그걸 믿도록 한다면은 이것은 이미지 세계입니다. 이미지 세계. 그래놓고 그 돈을 가지고 화롭게 교회를 짓고 화롭게 승직자들이 생활한다면은 이것은 이것은 이미지 세계, 실제가 아닌 가상 세계, 가상의 세계에 빠뜨려 놓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미지 세계가 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요, 이미지 세계는 원래 사기성이 농후하다 그랬죠. 그죠? 내가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거는 실제를 감추고 자기가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요?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된다. 다른 사람, 남은 어찌되든 그건 난 모른다. 오로지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걸 내가 깨우치는 게 아니고요. 기업가 자본가들이 자꾸만 그런 생각을 자꾸 붙이고요. 붙여가지고 나만 잘 되게 하기 위해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지 소비를 해야 돼요. 이미지 소비는 뭐예요? 에르페스 가방 사고, 벤츠 차 사고, 이걸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꾸 시켜야 이게 소비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근데 이걸 빠져나가려면 항상 진리가 뭐냐? 과연 진리냐?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가 시키는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유행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는 사실 뭐 옷이 여러 번 있는 게 아니고 옷이 5만 원짜리 내버려 있거든요. 그 신사복 정장 잘 반짝반짝 하는 거 강의할 때 보면 보셨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옷 입고 등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잠잘 때도 때때로는 그옷 입고 잠도 자고 그래요. 그럼 그거 어때? 내 시골에서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실 진리가 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러한 이미지 세계는 오로지 남은 어찌되든 나만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미지 세계를 벗어나려면은 나를 벗어나라 이거예요. 나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때 이 세계를, 그러한 소비 세계를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기호소비, 자본주의 기호소비는 이미지 소비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지 소비는요, 생태적 관점에서는 환경 파괴입니다. 환경 파괴요. 환경 파괴인데, 그렇다고 공장 문 닫을 수 없잖아요. 문 닫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들은, 생태 보전적인 기업으로 다 바뀌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린 뉴딜 이런 정책이요. 그죠? 환경보호, 계통의 일들, 생태계 보존에 관련된 일들로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석탄에 의해서 발전소가 운영되잖아요. 석탄에 의해서 운영되는 발전소가 주력 발전소나 풍력 발전소나 이런 발전소로 다 바뀌어지고, 그다음 우리 자동차도 전부 다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차로 다 바뀌어지고, 그래서 모든 산업이 생태 보전형으로 바뀌어질 때 환경 파괴는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요 신자유주의를 조금만 하고 갈게요. 신자유주의. 시간이 너무 길면은 그래도 신자유주의는 하고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이제 자본주의는 몇 단계 있어요. 1929년 대공황 이전에는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너들 마음대로 이끌어 나가라. 이게 1929년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이 공장이 다 문을 닫았네. 실업자가 25%, 미국 실업자 25%다 놀고 먹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이게 케인즈식 수정자본주의. 그래서 정부가 모든 걸 다 관여해요. 관여해서 언제까지 오는가 하면 1970년대까지 옵니다. 1970년대가 됐는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경제가 발전 안 하네. 안 하니까 그때 들어선 사람이 그때 영국병도 일어나고 미국도 형편이 굉장히 어렵게 되고 그래서 영국에는 대치가 딱 등장해서 대치리즘 그 다음에 레이건이 딱 등장해서 레이거노믹스 이게 뭔가 하면요 신자유주의예요. 이 신자유주의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모든 것은 경쟁해라. 경쟁해라. 정부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경제가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까지 40년 동안이 신자유주의가 지배했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예를 하나 들면요. 의료보험제도 사실 우리나라는요. 미국의 신자유주의 체제 그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안 가져온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뭔가 하면 의료보험 체제를 안 가져왔어요. 의료보험 체제를 안 가져오고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전부 다 민영화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고 우리는 의료보험 체계가 아주 잘 돼 있다 그러는데 여기 뭔가 하면 사회주의 색채가 있는 의료보험 제도 이게. 또 하나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금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전기료, 수도래요. 그런데 이게 세금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이게 공사, 한전 이게 공사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수도 공사예요. 공사 운영에. 이 공사는요, 이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격을 함부로 못 올립니다. 그래서 수도료하고 전기료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일 싸요. 이게 뭔가 하면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미국의 민영화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잖아요. 대표하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움직였던 그 의료보험 이거는 굉장히 곤란을 겪었어요. 네,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의료보험제도가 굉장히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굉장히 강해져요. 이렇게 굉장히 강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경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구 경고가 원래는 2번 하려고 했는데 3번이 됐어요. 첫 번째 경고가 이제 찰스 다윈의 이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자본주의 소비문화. 자본주의는 무조건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시켜야 되는데 소비시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근데 문제는 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지구는 오염됩니다. 환경이 파괴돼요. 지구가 온난화가 돼요. 그러면요. 바이러스가 인간한테로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할 거는 뭔가 하면요. 지구가 소비를 어떻게 소비를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구가 점점 따뜻해져요. 더워져. 그 다음에 자연재해, 폭풍과 그 다음에 한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 오염, 환경오염 너무 심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